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중국이 시진핑 3기를 출범을 했고요. 저희 모두 다 같이 마스크를 벗는 그런 기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장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에서 음식료와 화장품 섹터를 담당하시는 한유정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정말 차이나 플레이, 중국의 시진핑 3기 때 화장품 산업 좀 어떻게 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에서 화장품 업종과 음식료 업종을 맡고 있는 한유정입니다. 두 개를 담당하고 계셔가지고 또 제가 삼양식품의 팬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나왔을 그때 때. 팬 되셨죠? 네, 그래서 저 요즘에 막 불닭볶음면 사 먹고 난리도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그 이후에 주가 상가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해가지고 일단 삼양식품 나중에 여쭤보고 저희가 바로 직전 얼마 전에 시진핑 3기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사실은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치만 차이나 플레이라 그래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중국인 인바운드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좀 뭐라 그럴까 좀 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경 쓸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중국 유관 산업 중에서 화장품이 굉장히 그 중에 한 코어이기 때문에 이 화장품 산업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산업적인 부분이랑 기업까지 자세히 좀 이렇게 짚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리오프닝을 하게 되면 화장품 산업에는 조금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지 먼저 개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중국의 지난해 좀 급진적인 방역 정책 때문에 굉장히 부진한 소비 흐름이 연중 이어졌었습니다. 그 기저효과 플러스 중국 정부에서도 소비 진작 정책에 대한 다방면의 시도가 이뤄지면서 올해 중국의 소비가 굉장히 좋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중국 수요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회복됐을 때 저희 섹터에 훈풍이 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러니까 이번 양회 때 그 중국의 GDP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뭐 약 6%가 아닐까 이러다가 5%로 좀 발표를 하면서 약간 실망이 조금 있었나요? 아니면은 그거와 무관하게 어쨌든 구조적으로 그렇게 좀 좋아질 걸로 보시는 건지. 구조적인 개선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양회라는 이벤트를 두고 저희가 미리 기대감을 선반영했었던 부분들 그리고 양회에서 나왔었던 수치들이 크게 뭐 서프라이즈처럼 느껴지진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서 일부 좀 실망하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봤을 때에는 중국 정부도 소비를 진작시키겠다, 부양시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달라진 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중국이 GDP를 거의 뭐 항상 목표치를 달성을 해왔었는데 21년도인가 미스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5%를 제고했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리창 얘기를 들어보면은 소위 공동부유라든가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더 하셔가지고 내수 소비 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내용은 좀 더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그러니까는 한국인 인바운드 쪽하고 그리고 중국 소비를 얘기하셨는데 둘 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다른 건데 그러면 중국 소비 쪽하고 한국인 인바운드 쪽을 좀 나눠서 어떤 식으로 좀 보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소비가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는 이미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갈래가 좀 갈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소비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네. 거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한국의 인바운드 즉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을 때 한국에서 화장품의 소비가 많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후자의 경우를 좀 더 가능성도 높고 좀 가파르고 시기도 빠르게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바운드요? 네, 인바운드 회복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저희 네. 섹터의 수혜를 좀 더 높게 가능성을 두고 그럼 있습니다. 관련 어떤 기업이나 부문들은 어떤 식으로 되는데요? 사실 저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브랜드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에서는 저는 ODM, OEM사들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쇼핑을 하게 되고 화장품을 사게 됐을 때 그 화장품을 제조해주는 제조사들이 더 많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 ODM, OEM사는 뭐 코스메틱스나 콜마 같은 그런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일 대표적인 기업이 한국콜마와 코스맥스가 네. 있고요. 지난해에 상장한 포인트 메이크업 제조사 CNC 인터내셔널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거 저는 이제 남자여가지고 말 그대로 네. 그 포인트에 대한 메이크업을 하는 네. 건데요. 뭐 눈이면 아이 메이크업, 그리고 아. 입이면 립 메이크업 이런 쪽으로 포인트 메이크업 쪽으로 좀 특화된 제조 기업입니다. 저희가 화장품을 하면은
약간 그 기초 화장품하고 소위 뭐 색조라고 하나 아까 그 포인트 메이크업을 약간 그쪽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색조 화장품의 큰 안에서도? 범주에 네. 포인트 메이크업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역시 이제 하여튼 그 배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럼 방금 이제 기업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그냥 아예 기업으로 쭉 가는 게 어차피 주인공은 기업이니까요. 그러면은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 올해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하고 그다음에 그 전망의 근거에 그러면 중국인 인바운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건지 여쭤볼게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회사입니다. 제가 아까 산업 얘기 말씀드릴 때 네. 2022년도에 중국의 소비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코스맥스의 22년 영업이익이 5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네. 기저효과도 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맥스는 중국에 대한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되살아나는 과정에서 고객사들의 발주가 크게 증가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업 못지않게 미국 사업에 대한 비중도 큰 편인데요. 네. 중국과 다르게 미국 쪽에서는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로 즉 23년 1월 1일부터 미국 법인에 대한 통폐합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네. 순손실의 규모도 2022년도를 피크로 연에 2,300억씩 축소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리를 해보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발주 수주 증가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조 조정에 따른 수익성 정상화가 올해부터의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은 코스맥스는 OEM, ODM 기업이지만 그 코스맥스의 그 주문을 주는 클라이언트들은 조금 중국 기업들이었나 보네요. 네, 중국의 비중이 이게 좀 높은 편이었다는 네, 말씀인 가장 거죠? 높은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중국 사람들이 그 중국 기업들이 발전 좀 줘야 되는데 작년에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기저가 굉장히 나고 그러면 아까 50% 빠졌다고 하니까 올해는 그럼 뭐 거의 한 2배 올라가나요? 뭐 그런 그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수주가 증가되는 분위기는 아직 아니에요. 예.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오진 못했지만 1, 2월까지도 중국의 현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3월까지는 숫자가 크게 턴어라운드 한다 이런 기대를 갖기는 어려울 것 같고 2분기부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반기에 6.18 쇼핑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고객사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 2분기부터는 좀 공장 가동이 바삐되면서 숫자도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연말에 그 관군제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네. 6월 18일에도 또 이런 그런 이벤트가 크게 네. 있어가지고 굉장히 재밌네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1분기까지는 슬로우다운 하지만 2분기부터는 좀 그런 소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코스맥스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CNC 인터내셔널은 좀 어떤 회사고 그러니까 아까 포인트 메이크업이라고 하셨는데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좀 기업 규모라든가 실적이 어떤지 제가 잠깐 봤는데 시총 한 3천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좀 강점이 있어가지고 상장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부탁드릴게요. 아까 기초와 색조를 얘기하셨었는데 기초랑 다르게 색조가 유행에 훨씬 민감하고 그 유행의 네. 주기도 짧습니다. 포인트 메이크업은 더 주기도 짧고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인데요. 그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에 가장 민첩한 대응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게 이제 수주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직까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처럼 크게 쌓여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지금 그 레퍼런스가 증가되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네. 숫자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가 이제 OEM, ODM 사다 보니까 고객사에 대한 정보를 조금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거에 좀 제한이 많아서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로레알 산하에 에스티로더 산하에 정말 유명한 프리스티지 브랜드들의 수주를 계속 받고 있어요. 고객사 아, 수로만 말씀을 네네. 드리면 지난해에는 그 글로벌 프리스티지 고객사 수가 2개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4개의 브랜드가 추가로 붙으면서 계속 글로벌 고객사 물량을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숫자로 좀 증명하면서 시장의 확신을 쌓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 회사는 포인트 메이크업 분야의 OEM, ODM 회사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까 이제 코스맥스하고는 살짝 그 다른 세그먼트에서
OEM, ODM 회사가 되는 거군요. 네,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사업의 영역이 좀 다르다고 네네네. 이해하시는 게 맞고요. 이제 포인트 메이크업 쪽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부피가 굉장히 작고 정교한 작업을 요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굉장히 어려운 제조업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 견디지 못하고 도산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네네. 이렇게 수요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살아남아 있는 CNC 인터내셔널 같은 업체들의 수주가 좀 더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뭔가 그 고객이 두 개였던 거는 제가 생각할 땐 눈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제 립 메이크업이 아, 네. 중요해지는데요. 입술이 나와가지고 이쪽이 좀 추가된 게 아닌가, 비전문가의 그 추측이니까 그냥 대략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면적 넓어지고 포인트 메이크업을 할 부위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고객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나 싶은데, 뭔가 진짜 글로벌 브랜드들의 이런 OEM, ODM을 포인트 메이크업 분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상장했네요. 네네. 네. 그게 글로벌 프랜시즈 고객사 발주를 받아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 오디시라고 해서 감사를 받는 기간도 만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견뎌내고 수주를 받는 업체가 정말 극히 드문데,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이 회사의 레퍼런스로 쌓이고 있고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이런 ODM, OEM사들은 신제품을 받을 때마다 네. 가격이 좀 올라가는 구조를 통상적으로 보입니다. 신제품이라는 거는 출시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물가를 반영하니까 당연한 경우인데요.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팬데믹 때문에 고객사들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의 구간에서 고객사들의 신제품 연구 개발, 출시도 다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ASP 믹스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좀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컨셉은 정확히 말하면 중국인 인바운드 컨셉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중국 소비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글로벌리 포인트 메이크업 시장이 좀 이쪽에서 엣지가 있어서 좋다고 보는 거예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맥스는 아까 네, 그 중국 중국인 쪽. 인바운드라고 하셨는데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버롤한 그런 네,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네. 뭐 훨씬 좋아 보이네요. 갑자기 마음이 확 넘어갔어요. 일단 그리고 이 기업 시총이 작긴 하지만 상장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사실 작년 굉장히 주시기 힘들 때 상장했던 거 보면은 뭔가 막 그렇게 오버밸류 됐을 것 같지도 않은 생각이 살짝 들어가지고 좀 더 자세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중국 소비 시장 좋아지는 포인트로도 뭔가 화장품 섹터에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이나 이런 게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중소형주를 주로 얘기를 했는데 네네. 대형주 중에서는 아모레퍼시픽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아시아 매출액에서 중국의 비중이 60%밖에 안 되고요. 예. 중국 외 아세안 국가에서 4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북미 매출과 유럽 매출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해외 지역의 매출액이 중국만큼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중국 외 지역에서도 성장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게 한 가지 숨겨진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서 사실 설화수가 대표 브랜드이기 때문에 설화수 판매가 잘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아직까지는 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네네. 아모레퍼시픽이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서 효율화 작업을 많이 했었어요. 설화수를 제외한 중저가 브랜드들에 대한 구조 개편을 대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2분기부터는 수익성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매출이 높은 회사들은 확실히 중국 소비 관련해서는 우호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모레퍼시픽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네, 이렇게 그 카테고리가 명확히 나눠지면서 어떤 투자 포인트로 기업들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뭐 저를 당연히 포함해서 이제 그 투자자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화장품은 어쨌든 중국이라는 그런 거대한 테마가 있어서 이쪽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담당하시기를 또 음식료 섹터도 담당을 하고 계시고, 음식료 섹터에서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저희 도날리 구독자분들한테 또 삼양식품 같은 회사들 되게 그 추천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과도 뭐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업데이트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간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연간으로 좀 업데이트를 드리면 삼양식품은 기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6년도부터 쉬지 않고 수출 매출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저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2022년에도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액은 50% 이상 성장을 했고요. 덕분에 삼양식품의 전체 매출액에서 해외 비중은 66%에 달할 정도로 입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좀 더 놀라운 거는 2022년도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었고 곡물가가 급등했었기 때문에 해외 쪽보다는 내수 쪽에서 마진 스퀴즈가 좀 더 크게 있었어서 이익 비중, 즉 해외 이익 비중은 80% 초과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해외 쪽의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익에 대한 비중, 매출에 대한 비중도 유의미하게 올라왔다. 네. 다만 삼양식품이 지금 법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수출을 좀 대리상을 통해서 총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통하는 구조를 가져갔다면 미국과 중국에서 판매법인을 설립을 했고 다음 달 4월 달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판매법인을 설립할 예정이에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인화하는 과정에서는 네. 사람도 뽑아야 되고 마케팅비도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에는 충격이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구조를 잡아가는 과정, 재고 관리나 가격 통제 측면에서는 이게 훨씬 펀더멘탈의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전히 숫자에 대한 기대는 크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그 나라 어떤 특정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들어간다는 생각이 드니까 뭐라 그럴까 그냥 기업이 가는 경로가 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양식품 얘기하면서도 뭔가 비용 쪽 관련된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주제는 화장품인데 화장품의 그 전방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하셨고 다만 아까 그 코스메스 얘기할 때 1분기보다는 약간 2분기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중국인 인바운드 쪽 대비하는 아까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중국 소비 시장을 보고 있다면은 뭐 어느 분기 때부터 뭔가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조금 보고 있는지라든가 하고요. 그 다음에 CNC 인터내셔널도 마무리 짓는 그런 과정에서 이건 좀 오버럴한 얘기다 보니까 그냥 올해 연간으로 쭉 좋게 좋아지는 그런 그러니까 실적의 추이에 대해서 그런 시점이라든가 얘기해 주시면 좀 더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쪽에 노출도가 있는 기업들, 제가 네네.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는 아모레 퍼시픽과 코스맥스는 1분기 숫자를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1, 2월 달 숫자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3월 달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도 분기 하부로는 1분기 숫자는 좀 슬로우할 걸로 보고 있고요. 기업들 분위기를 봤을 때 1, 2월 달과 3월 달이 명확히 갈리면서 좋아지는 흐름이 3월부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분기별로 봤을 때는 2분기부터 개선을 보일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에 대한 컨셉보다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반적인 부분에서 좋게 보고 있는데요. CNC는 사실 지금 좀 캐파가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네네. 공장 증설을 계속 했음에도 캐파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올해 연간 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 같은데 이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려면 캐파 증설 스케줄을 좀 더 확인을 해가면서 그래요? 따라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싶습니다. 뭐 2차 전지 요즘에 소재 기업들 보면은 캐파 증설한다 그러면 막 주가 올라가고 난리예요. 네. 뭐 저희 소비재를 2차 전지에 비하기는 조금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요? 포인트 메이크업은 2차 전지 수준의 그런 그로스는 아닌 걸로? 네. 그렇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쪽도 클라이언트가 그러니까 주문이 있어야지 그런 증설을 네,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증설 자체가 나쁘진 않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가총액은 작긴 하지만은 특정 분야에 엣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저희 도날리 보시는 분들은 지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중국 리오프닝 그리고 시진핑 3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여러 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화장품 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중국 소비, 그다음에 차이나 인바운드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짚어보는 좀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한유정 애널리스트님 너무 바쁘세요. 어차피 하나투자증권 애널리스트님 다 바쁘시긴 한데 그 중에서도 바쁘신 편에 해당돼서 제가 오늘 혹시 또 음식료를 또 못 부를까봐 제가 360분까지 물어본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이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